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구조의 변화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시간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주제로 가지고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리 보면 전체 그 신차 시장 규모,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보시면 연간 한 9천만 대가 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 때 잠깐 그때 여러 가지 뭐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한 9천만 대를 회복해서 지금 9,200만 대, 300만 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 세계 돌아다니는 뭐 차량 숫자는 누적으로 한 15억 대가 된다고 그럽니다. 15억 대에서 9천만 대니까 한 6% 정도의 신규 차량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매출 규모가 자동차가 한 4.6조 달러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말씀드린 반도체가 한 7천억 불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반도체 또 석유화학 이런 뭐 산업에 비해서 규모가 한 대여섯 배 큰 글로벌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00만 대 시장 중에 시장 이제 지역별로 규모를 보게 되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9,200만 대 세계 시장 중에서 2,600만 대 됩니다. 대략해서 한 30%가 중국 시장이고 세계 최대 규모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한 1,600만 대, EU가 1,200만 대니까 미국과 EU가 합치면 중국의 시장 규모가 된다. 이 아까 앞서 말씀 주신 분 중에서도 시장은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상하고 중국의 원동력이 이 시장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표에서는 이것을 공급하는 생산 기지를 보면 중국이 3천만 대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1,000만 대, 우리가 400만 대 규모인데 이 두 표를 비교해 보시면 중국은 내수 규모 이상의 생산을 해서 내수를 충족하고 전 세계로 공급하는 수출 국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600만 이상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가 보는 시각은 이겁니다. 미국 시장은 1,600만 대인데 국내 생산은 1,000만 대를 하고 상당한 600만 대 이상을 순수입하는 이 구조가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의 수요 1,600만 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국의 생산 공장을 지어라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의 통상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생산을 7번째로 많이 하는 자동차 강국입니다. 413만 대를 생산을 해서 그중에 내수를 한 140만 대를 공급하고 270만 대를 수출하는 세대 중 2대를 수출하고 1대를 국내에 공급하는 그런 자동차 생산 수출 중심 국가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은 한 10년여 전만 해도 이게 전체 자동차의 동력원별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차가 100%였는데 지금은 순수 내연기관차가 한 70% 정도로 줄어들었고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동력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라고 분류하는 순수 전기차 PHEV가 전체 시장이 한 20%를 차지하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산업의 전환기에 있고, 이 산업의 전환기를 이끄는 이게 특히 그 핵심이 여기 보시는 보는 대로 글로벌리 지난해에 전기차 1,700만 대 중에 중국이 생산한 비중이 70%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전기차의 전환이라든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그 리딩하는 국가와 기업이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 세계 7위 생산 국가고 410만 정도를 생산해서 수출을 270만 대 하는
그런 나라고요. 기업별로 보면 참 괄목상대할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판매 1위를 하는 기업이 토요타가 한 1,000만 대가 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이제 800만 대, 우리 현대 그룹이 723만 대로 세계 탑3 이제 위상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발전을 했고, 지금 상당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산업이자 또 기업이 됐는데, 이제 이어서 쭉 말씀드릴 것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상과 지위와 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글로벌리 봐서 이 자동차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 또 우리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 뭐 그건 마찬가지겠죠. 크게 제가 포인트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 대로 자동차 산업이 뭐 100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마차 시대에서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는 그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이제 전기동력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이제 전동화라고 하는 이런 방향이 하나 큰 방향이 있고요.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탈탄소 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추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많이 들으시면 자율주행차니 뭐 커넥티드 카니 SDV니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스마트화가 큰 추세인데, 흔히 비유하자면은 뭐 앞으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할 정도로 어떻게 자동차가 스마트카로 소프트웨어와 AI와 결합해서 바뀌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기술적인 큰 변화 중에 하나고, 또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모빌리티 등장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UAM이라고 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 이게 저고도 비행이죠. 또 극단적으로 영화에 보신 것처럼 뭐 플라잉카 이런 개념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어떤 신모빌리티가 나옴과 함께 또 이게 모빌리티가 단순한 뭐 차량을 판매하고 제조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서비스와 연결되면서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 기업 서비스 산업으로 진화해 나가는 이런 큰 기술적인 변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어떤 자동차 산업의 큰 대전환과 기술적인 혁명을 일어나고 있는 또 전환기에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업이 어떤 국가가 주도하느냐 하면서 지금 새로운 글로벌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좀 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지형이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뒤에 뭐 상세히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의 2,500만 차량의 그 시장에서 중국의 순수 로컬 기업들의 비중이 10년 전에는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서방 기업들의 비중이 압도적인 70%였는데, 최근에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비중이 거의 7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중국 시장을 주도해왔던 서구 자동차 기업들의 입지가 아주 급속도로 위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스텔란티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 막심 피크라는 사람이 중국 내에서 서방 기업들의 입지가 급속하게 줄어드는데 극단적으로 고사 위기에 있다. 앞으로 몇 년을 버틸지 장담을 못한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드디어 앞서 말씀드렸처럼 중국이 2023년부터 드디어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로 부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수출 1위 국가로 부상을 했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제 현지 생산 체제까지 이제 구축을 해나가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우리가 맡고 있는 큰 도전 과제 파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제 결국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관세 보호주의가 어느 때보다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자동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25% 관세 플러스해서 개별 국가별 차등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도전 과제가 우리가 맡고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술적인 변화를 대표하는 모빌리티 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그러는데 특히 전동화 이 추세는 원동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국은 정부의 규제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차량에서 배출하는 특히 CO2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정부가 법으로 정해서 강제를 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못하면 강력한 벌금 제도가 있게 됩니다. 규제가. 그러니까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제 환경을 정부가 만들고 함께 또한 일종의 캐러스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 충전 인프라를 정부가 앞장서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규제와 지원 정책을 병행해서 전기차가 갈 수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정부가 이제 만들어 준 것과 함께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강력한 기술 혁신의 드라이브가 일어납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포함해서 특히 배터리 분야에 엄청난 기술 혁신이 지난 10년간 이루어졌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배터리의 소위 말하는 가격에 킬로와트당 따지면 한 1,000불 이상의 가격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100불대로 떨어졌으니까 지난 10년간 그 가격이 90% 이상 떨어질 정도의 엄청난 기술 변화가 있었고 아울러서 또 제작사들의 다양한 모델이 나오면서 전동화가 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전기차가 한 1,000만 대였는데 작년에가 1,700만 대였고 올해 이 추세를 가면은 올해 한 2천만 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1,000만 대, 2천만 대까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고 다만 그 늘어난 속도는 알다시피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 또 전동화 이런 데 대한 지원 정책을 줄인다든지 또 지나친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한다 이런 좀 속도의 조절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전동화 추세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30년에 보면은 현재 한 20% 정도의 전기차 비중이 30년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40%까지 올라갈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현재의 전기차 보급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30년에 되면은 80%까지 전동화 비중이 높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사게 되는 시점이 중국에는 이미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미 중국차는 전기차는 특별한 정부의 보조금이 없더라도 전기차를 싸는 것이 더 싸다고 평가하는 차종이 한 3분의 2가 그렇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이미 전기차를 사는 것이 정부의 특별한 보조금이 없더라도 싸기 때문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거고 유럽은 60%. 다만 좀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일본,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좀 전동화 이게 진행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그러나 이 시대적인 흐름은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은 이렇게 적극 정부가 탄소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약간 속도 조절은 있지만 하고 있는 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전동화 시대에 결국은 이제 키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내연기관차에 이게 뭔가 경쟁할 수 있는 보조금 없이도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가느냐. 결국은 보급형 2만 불 이하의 이게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각 기업들이 여기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또 뒤에 말씀드릴 중국의 BYD도 이제 그런 방향을 가고 있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2만 불대의 보급형 전기차를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이 경쟁에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첫째는 핵심적으로 현재 전기차의 원가의 한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배터리 가격을 얼마만큼 더 신속하게 낮추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불대로 떨어졌지만 이것이 이제 보조금 없이 소위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는 이제 프라이스 패리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이 최소한 100불대 이하, 특히 한 60불까지 더 떨어져야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가격을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술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상해에서 모터쇼를 다녀봤는데 거기에 중국 이 세계 최대의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인 CLTL이 아주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시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죠, 여러분? 나트륨 배터리라고 신기술을 도입한 그런 기술을 이제 전시를 했는데, 지금 이 배터리 가격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재가 비싸다는 거죠. 리튬 기반인데 리튬이 이게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급소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데, 나트륨이라는 거는 이게 소금물에서 얼마든지 싸게 조달할 수 있는데 그 원가가 리튬 가격의 뭐 50분의 1, 100분의 1 가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게 배터리를 만들면 그 원가는 엄청나게 싸질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기술을 이제 중국이 이제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제조 공법상에서 전기차의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각 기업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저희 현대 차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또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몇 년 전부터 각 기업들이 이런 전동화 계획을 세우고 강력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뭐 30년까지 35년까지 전기차를 얼마만큼 공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큰 방향 가는데 뭐 하이브리드를 더 개발한다든지 뭐 속도 조절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수소차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저희 수소차 분야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력이 이제 앞선 분야다. 그래서 수소 승용차뿐 아니고 수소 버스 이런 어떤 상용차도 작년부터 보급을 활발하게 해서 이 분야를 좀 지속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큰 기술주의 변화는 자율차입니다. 스마트 차로 가는 이 방향인데, 이 분야도 엄청난 기업 간의 경쟁, 또 국가 간의 경쟁이 있는 상황인데, 레벨 3, 4 사람이 아닌 그냥 AI가 운전하는 그런 차량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게 운영하는 그런 기술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야는 크게 AI 경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주도해 나가는 행국이고,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열심히 이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야는 미국과 중국, 미국의 뭐 웨이모라든지 테슬라, 또 중국의 바이두, 화웨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기업에서 국내 현대차 그룹도 이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앱티브사하고 해서 뭐 미국의 뭐 모션을 이게 합작선을 만들어서 자율차를 운영한다든지, 국내 IT 기업을 인수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몇 조 원을 투자해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8년 정도 되면 이게 독자적인 OS를 갖춘 SDV를 이제 양산 체제에 가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까지 이제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우리의 실력을 평가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글로벌 리딩 기업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에 테슬라라든지 뭐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선두에 있고, 저희 현대차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는 아마 중위권에 있는데, 어떻게 이 빨리 선두권 그룹으로 진입하느냐가 앞으로 경쟁 구조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전동화라든지 자율차 이런 새로운 이 모빌리티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걸 주도하는 국가가 지금은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전기차라는 것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이 제작하는 것이 간단하고 해서 많은 신규 기업들이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는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전기차를 외주를 주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기업들이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이 세계 1위의 수출 자동차 시장으로 이제 급속하게 부상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전기차라든지 자율차의 생태계를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보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몇 분도 말씀하신 중국에서는 배터리라든지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생산 기반 이런 면에서 이 전기차 자율차를 만들어 나가는 그 산업 생태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더스트리 코먼스라고 할 수 있는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야만 이런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의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구호가 딱 간단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메이드 위드 차이나, 중국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만들어야만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어떻게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과 협력해서 살 길을 찾을 것인지 여기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 로컬 기업들의 비중이 과거 10년 전에는 30% 되지 않았지만 거의 한 70% 가까이가 중국 브랜드들이 중국 이제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이런 시장 바탕으로 전 세계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또 생산 거점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 이게 각 나라가 이 중국의 급속한 부상 때문에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뭐 아시는 대로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바이든 정부 때에 미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10%가 아니고 100%의 관세를 부과를 했고, EU 같은 경우도 최대 35%까지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캐나다, 브라질 뭐 여러 나라도 이 급속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자국 산업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중국 긴 조치를 이제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2기 때는 이제 미국의 자국 산업의 육성, 특히 미국의 핵심적인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자국 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관세를 이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미 의존도가 높은 저희 한국이 가장 큰 이제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수출이 274만 대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미국 시장의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우리가 수출 시장의 가장 절반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관세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 우리 산업 생태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 보시면 뭐 이게 현지화율이 여기 현지화율인데 현재까지로는 주로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미국 현지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저희들은 한 40%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한 대책은 결국은 한 서너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미 언론에 많이 보신 것처럼 결국은 고관세 장벽을 치면 대응하는 뭐 전략은 결국은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하고 현지 생산 체제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비중이 종전에 한 70만 대, 미국 현대기아가 뭐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대수가 연간 한 170만 대인데 그 중에 70만 대 생산 체제를 이미 확보를 해서 현지화율이 한 40% 미화 있는데, 지난 3월에 조지아의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 플랜트를 완공을 했습니다. 가동해서 30만 대 추가된 100만 대 체제가 되고, 곧 이것을 한 120만 대까지 이제 정산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 현지화율이 한 70%까지 높아져서 이런 고관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길은 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은 이제 고관세를 보호된다 그러면 기타 다양한 뭐 아시안 시장이나 여러 시장 신시장을 개척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되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관세 협상은 한미 간의 상호 호혜적인 그런 어떤 기조 하에서 이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국가별 관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관심사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타겟은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분야의 이 관세 협상을 얼마큼 잘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승패가 달린 문제다. 아마 정부에서 그런 인식하에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장의 문제는 이게 대미 수출 이게 이제 장벽이 생겨 줄다 보니까 크게 애로를 느끼는 분야가 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부품 중소기업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결국은 수출이 둔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생태 인력에서는 내수를 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수 기반이 한 170만 원 되는데 지금 전기차나 새 차를 사게 되면 개별 소비세를 이제 감면해 주는 내수 진작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연장해서 내수를 좀 살리는 그런 전략을 같이 끌고 나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현지화하고 글로벌리 진출하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국내에 정말 든든한 경제적인 영역이 있는 생태계를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국내에 미래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과 함께 또 연구기관 또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이 파고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